부산의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인 동구 초량동. 항구와 역에 인접해 사람과 물류의 교류가 잦은 초량에선 지역민의 다양한 삶의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최근 50년 만에 초량천이 복원되면서 지역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이 초량천을 배경으로 진행 중인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생태하천이 복원되면서 이 문화적으로 약간 심미적으로 좀 아름답게 더욱더 하기 위해서 다양한 예술 작품을 설치해서 도심의 녹색 정원과 함께 또 작품들도 즐기고 또 이런 생태하천도 즐길 수 있게 다양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이 장소에서 이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삼복도로의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일상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과 저마다의 삶의 방식과 일상을 이루는 소소한 물건들. 이러한 것들이 모여 탄생한 작품까지. 지역의 삶을 고스란히 담은 초량천의 공공예술 작품을 만나봅니다. 동구 초량에 위치한 부산의 관문 부산역. 한국을 대표하는 설치미술의 대가 최정화 작가. 그가 부산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초량천이 복개되고 그 앞에 작품 공공미술을 한다 그래서 장소 탐험, 장소를 조사하러 왔습니다. 한국 문화와 현대 미술의 영역을 접목해 지역성과 보편성을 담아내며 국제 무대에서 주목받아온 최정화 작가. 초량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내기도 했던 그가 50년 만에 다시 찾은 초량은 어떤 모습일까요? 요번에 여기를 방문하면서 그러니까 현재 부산을 더 알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부산을 특히 이 근처의 모든 골목을 다 다녀보는 그런 계기가 됐고, 초량이 걸쭉하죠. 구석구석 골목골목이 정말 이렇게 진한 걸 처음 알았어요. 최정화 작가는 전 세계 어딜 가도 어김없이 시장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이 집은 다 예술이네. 눈길이 가는 것은 쌓여있는 물건들. 디스플레이 얼마 좋아요. 무언가를 쌓는 것은 영혼을 비는 행위며 그것이 예술이라 믿는 작가는 돌탑에 돌을 얹듯 물건을 쌓아봅니다. 이야, 이게 예술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한 개 더 올리서 더 주게. 예. 그래야만. 진짜 라이브로 나왔다. 이게 예술이에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생의 예술. 생생활활. 예, 여기 다 있네요. 작가는 우리를 둘러싼 주변의 대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보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이게 제가 1991년부터 쓰던 작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런 탑을 쌓기 시작했죠. 예, 이렇게 해서 제 탑을 계속 쌓아 올린 거죠. 인공의 화학 제품으로 여겨지던 플라스틱 용기를 숭고한 조형물로, 또는 자연의 일부처럼 탈바꿈시켜 플라스틱에 대한 고정관념을 허문 작가. 이러한 작업은 대상을 존중하는 작가의 태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번 작품을 위해 작가가 찾는 것은 살림도구인데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저건 정말 걸쭉하죠. 새 거는 상품이지만 이렇게 불에 달궈져서 묵히고 삭혀진 거는 우리의 흔적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제가 염원을 만드는 탑을 만들 거예요.
2018년 국립현대미술관 초청 당시 전국에서 기증받은 살림도구 7천여 개로 작품을 만들기도 한 최정화 작가. 우리를 먹이고 살리는 살림도구에 저마다의 삶과 염원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작가는 재료를 엮거나 종교적 조형물 형태로 쌓아 올려 우리로 하여금 일상의 거룩함을 일깨워줍니다. 최정화 작가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예술가들의 작업 현장. 작업장 한편엔 우리 부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살림도구가 가득한데요. 생활의 흔적이 묻어있는 물건이 자그마치 3천여 개에 달합니다. 살림도구는 예술가들이 직접 초량 지역을 다니거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사연과 함께 전달을 받았는데요. 기증자의 사연 중 특별히 기억이 남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 차이나타운을 돌면서 이런 비슷한 웍들을 많이 받았는데 그중에서 한 사장님께서 이전에는 하셨던 메뉴인데 그게 장사가 안 되는 바람에 그때 사용했던 그릇들을 아주 많이 대량으로 이제 기증해 주신 그런 사연도 있었고요. 어떤 기증자 한 분은 10여 년 전에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 쓰셨던 살림 도구들을 기부해 주셨어요. 시어머니께서 굉장히 힘든 시기에 사용하셨던 거라 시어머니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계셨던 물건들이었는데 이제 맏며느리신 기증자 분이 저희에게 기증을 해주신 경우도 있었어요. 주된 작업은 절단기로 구멍을 낸 살림도구를 6m의 강철 기둥에 균형을 고려하며 끼워 넣는 건데요. 모아놓고 보니 무엇 하나 같은 게 없습니다. 각양각색의 살림도구가 모인 모습은 저마다의 형태와 색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 세상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전처리부터 용접과 이동에 이르는 험난한 전 과정은 17명의 예술가들의 손에 의해 직접 이루어지는데요. 한 달 이상의 긴 작업 끝에 한 그루의 나무를 연상시키는 64개의 살림탑이 완성됐습니다. 총 42명의 예술가가 참여해 11점의 공공미술 작품과 2점의 아카이브 작품을 선보이는 초량천 공공미술 프로젝트. 초량 삼복도로의 핏줄과 같은 계단에 주목한 이가 있는데요. 프로젝트 대표 작가 중 한 명인 설치 작가 조형섭 씨입니다. 계단 참 가파르죠. 초량천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올라오면 진짜 작고 큰 계단들이 많긴 한데 골목골목에 진짜 계단 없을 것 같은 좁은 골목인데도 계단이 있고 오르막으로 연결되고 이 집 짓고 저 집 짓고 순차적으로 진 게 아니라 덧대고 덧대는 방식들이 서민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다양한 삶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삶의 방식들을 어떻게 계단과 연결해 가지고 표현해 보려고 이렇게 해서 계속 계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파르고 좁고 낡은 초량 삼복도로의 계단은 지역의 역사와 사람들의 고단한 삶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가 재밌는 계단으로 안내하는데요. 두 팔을 다 뻗지 못할 정도로 좁고 갑자기 방향이 바뀌기도 하는 독특한 계단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도 갑자기 틀어서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사선으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다양한 앵글, 다양한 각도에서 비춰지거든요. 필요에 따라 방향이 자유자재인 삼복도로의 계단 구조를 보고 작가가 구상한 가상의 작품 형태. 모형과 똑 닮은 실제 작품은 서로 다른 방향의 계단이 순환하듯 연결된 조형물과 끊임없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의 모습이 다양한 각도로 표현된 애니메이션 작품이 결합된 모습인데요. 반복적인 이미지를 통해 작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끊임없이 이제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던 이곳의 근현대 사회 압축된 장소처럼 사람들이 고된 생활의 반복이 아닌 앞으로는 좀 더 행복한 일상의 연속이 되었으면 하는 의도로 이런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복개되기 이전까지 초량 주민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초량천. 이런 초량천에서 영감을 얻어 작품을 제작 중인 이는 유리 작가 이재경 씨입니다. 조형물 위에 그 물방울 같은 유리방울들을 올릴 건데 그 유리 구슬들을 만들 거예요. 다양한 극의 유리 구슬을 얻기 위해 섭씨 1200도의 액체 유리를 파이프에 묻히고 돌리고 꺼내기를 수차례 반복하는데요. 원하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깨끗한 맑은 유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직조 개념에 직접 유리 떠내서 그걸 그대로 너무 사람 손으로 많이 만지지 않고 가능하면 좀 자연스럽게 유기적인 형태가 되면 좋겠다 해서 지금 이제 만드는 거고. 손의 미세한 감각으로 빚어낸 구슬에선 영롱한 빛이 납니다. 완성된 다양한 크기의 구슬들. 작가의 유리 구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물방울 같은 이미지로도 또 보여지고 굉장히 전통적인 범위랑 그리고 굉장히 현대적인 범위가 그 초량천에서 만나진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유리라는 소재를 통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대로도 보여지지만 이게 하나의 렌즈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작품이 된 유리구슬 기둥은 초량을 비추는 또 하나의 물줄기가 됩니다. 흑경, 청경, 그리고 유리 구슬이 보이시죠? 주위의 환경들이 다각도로 비춰지는데 주위의 환경을 끌어안는다, 담는다라는 게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1000개 이상의 많은 구슬들이 붙어 있는데 그 구슬 하나하나에 비춰지는 현상이 되게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 구슬 하나하나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관객들이 본인 것을 담는다라는 마음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초량의 역사에 주목한 작가가 있는데요. 서양 화가이자 동화 작가인 박경효 씨입니다. 이 돌담은 초량의 한 역사 공간을 재현한 것입니다. 남선 창고라고 과거 이제 부산 여기에 물류 창고로서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창고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갖다가 작품으로 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분적인 형태로 만들어놨습니다. 지역민의 삶은 이야기를 통해 되살아납니다. 그 식민지 시대에 일본 그 부부의 몸종 노릇을 하던 조선인 처녀가 남선 창고에서 젊은 남성과 아주 짧은 사랑을 나누면서 나중에는 그 식민지 여성은 죽음을 당하고
영혼이 와서 남선 창고를 바라보며 회상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과거 명태고방으로 유명했던 남선창고의 옛 모습을 고증하듯 도기로 명태조각을 만든 작가. 작가는 남선창고 이야기에 자신만의 상상력을 덧붙여보는데요. 사랑하는 남녀의 모습을 바라보던 명태의 들뜬 마음을 승천하는 명태의 모습으로 비석위에 표현했습니다. 설치 작품이 된 초량 이야기. 그에게 이야기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지지만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 역사, 어떤 정서 이런 것들이 이야기에 담겨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남기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비석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항구와 인접해 다른 나라와 교류가 활발했던 초량 지역. 초량천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영상 아카이브 작업에는 무용가와 영상작가가 함께 참여했는데요. 영상작가 홍석진 씨의 촬영 방식이 어딘가 좀 독특합니다. 순간순간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그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무용수들을 촬영하는 건데 사진 촬영을 해서 그 사진 촬영을 연속적으로 보여줌으로 해서 움직임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초량에서 일어났던 순간순간 어떤 일들을 갖다가 긴 안목으로 연속적으로 보면 또 다른 또 어떤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무용가 허경미 씨가 선보이는 이 특별한 동작은 공간의 특징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거리 자체가 워낙 유동 인구가 많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조금은 많이 비어 있지만 원래 워낙 활기가 넘치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동작 중심 그리고 약간 또 여긴 또 관광지로도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약간 구경하는 듯한 호기심에 찬 듯한 동작 약간 그런 동작을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총 3개로 구성된 작품 초량 비트. 초량이 가진 독특한 시공간을 다양한 관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시점을 키워드로 해서 초량을 이제 아카이빙하고 싶었었거든요. 첩첩산중은 공간을 오려내서 콜라주를 만들었고 그런 콜라주를 중첩시켰는데 한 공간에서도 여러 시간대에 여러 공간의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초량 조감도는 전체적인 문맥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주변에 어떤 문맥 속에 초량이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저기 여객터미널에서부터 시작해서 삼복도로까지 쭉 올라가는 과정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쭉 올라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전체적으로 이제 엮여져 있고 묶여져 있는 풍경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초량천의 끝자락. 3,000여 개의 살림도구로 만든 살림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정화 작가와 협력 작가 모두 현장에 나와 설치 작업에 한창인데요. 작품명은 초량 살림숲. 마치 나무를 심듯 탑을 바닥에 고정하자 공간은 작품의 이름처럼 살림숲으로 변합니다.
초량 프로젝트에서는 정말 많은 작가들이 17명의 작가가 힘을 모아서 아주 제대로 도와준 거죠. 이 물건을 모아준 분들이 정말 수천 명이 되잖아요. 그들의 힘이 이렇게 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뜻을 모은다는 것, 힘을 합친다는 게 얼마나 훌륭한 건지를 알게 됐고, 잘 익은 열매처럼 살림에는 시간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삶의 흔적이잖아요. 이런 때와 때, 이 시간에 이런 때는 정말 시공을 넘어선 거죠.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다 그거잖아요. 불에 그을린, 빨래하고 국 끓이고 우리한테 계속 먹여주던 우리 어머니들의 뜨거운 마음이죠. 마치 종교적 상징물로도 보이는 살림숲 작품. 쌓는 것은 염원을 비는 것이라는 작가는 이 작품에 어떤 염원을 담았을까요? 그러니까 탑의 형태를 만드는 거죠. 기둥을 만들고 땅의 뜻을 하늘에 전달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작업을 계속해 왔는데, 이 탑들이 특히나 시장 앞에 놓여 있을 때, 와, 저 시장 가면 뭐든 저렇게 사람이 많고 복잡하고 풍요롭고 에너지 덩어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제 얘기인 것 같아요. 끝없는 에너지의 원산지가 되겠죠. 원형으로 탑이 배치된 살림숲. 위에서 보아야만 확연히 나타나는 형태가 있습니다. 초량천이니까 천변, 물방울, 빗방울 뭐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되고, 물이 만들어내는 파문, 물결, 웨이브끼리 만나는 것. 그래서 이거는 도시 속에 있는 길 속에 있는 광장, 숲 속의 미로 같은 거고, 그래서 산책을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걸어도 되고, 다만 우리의 삶의 도구가 탑이 된 거니까 왜 이런 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의문을 갖는 것. 그러니까 예술이 뭘까? 혹은 아름다움이 무엇일까? 질문해 보는 것. 이런 게 이걸 감상하는 방법이겠죠. 도심 속 작은 공원. 그 속을 걷다 보면 예술이 가까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열한 명의 예술가가 참여해 7점의 작품을 남긴 초량 십장생. 지역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는 작품들은 우리에게 소통의 계기를 제공합니다. 다시 우리 곁에 돌아온 초량천을 빛으로 조명한 성봉손 작가의 작품. 공간과 하나가 된 빛처럼 초량천 공공미술 작품들은 초량의 삶 속에 녹아 오래도록 함께할 겁니다. 단순히 심리적 장식적 의미가 아니라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이야기나 아니면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를 담아내려고 애를 썼고, 이게 우리가 지금 같이 살아가는 동시대 사람들의 이야기, 그다음 우리를 앞서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는 관점에서 새롭게 보게 되면 예술을 그렇게 어렵게, 그다음에 너무 또 나의 일상과 동떨어져 어떤 화려한 것으로 보지 않고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